자, 1.3절의 역삼각함수하고 역쌍곡선 함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제 역삼각함수인데 앞절에서 우리가 삼각함수를 배웠어요. 그래서 6가지의 삼각함수들이 존재를 하는데 실제로 삼각함수는 주기함수예요. 즉 반복적으로 어떤 값이 공역에 있는 어떤 값들이 반복적으로 나오는 거죠. 즉 전단함수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고등학교 때는 1대1 대응이 아니다라고 똑같은 말이에요. 전단함수라는 것은 1대1 대응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는데 우리가 정역하고 공역을 강제로 제한을 하면 우리가 뭐를 만들 수 있더라? 1대1 대응함수를 만들 수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1대1 대응함수를 만들어주고 정역을 적당하게 잘라내서 전단함수를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역함수를 정의하도록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어떤 노테이션을 좀 기호를 좀 쓰겠는데 당연히 양쪽에 이렇게 대괄호로 됐을 때는 양 끝점을 포함하고 있는 어떤 구간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A보다는 크거나 같고 B보다 작거나 같은 X들의 모임, 그쵸? 구간을 나타내요. 소괄호 같은 경우는 양 그 끝점을 포함하지 않는 게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소괄호일 때는 양 끝점을 포함하지 않고 대괄호일 때는 양 끝점을 포함하는 이런 식의 구간을 정의하도록 하죠.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 사인 함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겠죠. 그렇죠. 근데 어디부터 정역을 마이너스 2분의 파이부터 2분의 파이까지를 잘라내면 요만큼이 될 거예요. 그래서 치역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가 되겠죠. 그래서 역함수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y는 x축 대칭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y는 x축 대칭하면 우리가 정역이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치역이 마이너스 2분의 파이부터 2분의 파이까지 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함수가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프적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차피 그래프로 문제를 푸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식의 그래프가 그려진다라는 거 잘 기억해 보자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코사인 그래프는 우리가 어디서부터 자를 거냐면 0부터 파이까지를 잘라낼 거예요. 0부터 파이를 잘라내면 이렇게 내려가는 함수가 되겠죠. 자, 그래서 정역은 0부터 파이까지, 치역은 마이너스부터 1까지니까 역함수를 구하면 y는 x축에 대하여 대칭시키면 마이너스부터 1까지고 정역이 마이너스부터 1까지고 치역은 0부터 파이까지 해서 이렇게 내려가는 곡선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게 우리가 코사인 함수의 역함수가 되고요. 탄젠트는 실제로 여기에 이렇게 나타나겠죠. 그렇죠? 이렇게 쭉 반복적으로 나타내는데 마이너스 2분의 파이부터 2분의 파이까지, 그렇죠? 요 한 구간만, 한 주기만 잘라내서 우리가 역함수 구하면 이렇게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 정의되어 있는 함수로서 치역은 마이너스 2분의 파이부터 2분의 파이까지 정의된 이런 S자를 길게 들인 이런 식의 모양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코탄젠트 그래프, 즉 우리가 사인, 코사인, 탄젠트의 우리가 역수들에 대한 그래프들을 좀 많이 보지 못했을 텐데 일단은 탄젠트의 역수인 코탄젠트의 그래프는 이렇게 됐어요. 0부터 파이까지가 하나의 주기가 되는, 즉 파이가 주기인 이러한 그래프들로 연속되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0부터 파이까지만 잘라내서 이 함수를 y는 x축에 대칭시키면 정역은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그 다음에 치역은 0부터 파이까지, 그래서 이렇게 내려가는 그래프의 모양을 가지고 있어요. 얘와 좀 y는 y축 대칭 모양을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코사인분의 1인 시컨트의 그래프는 우리가 포물선들 모양이 여러 개가 반복되는데 이렇게 마이너스 2분의 파이부터 2분의 파이까지 포물선 모양을 가지고 있어요. 또 그다음에 2분의 파일 때는 정의가 안 되고 다시 2분의 파이부터 2분의 3파이까지는 위로 블록이 이러한 포물선들, 아래로 블록, 위로 블록이 반복되는 이런 식의 모양이 우리는 코사인분의 1인 시컨트의 그래프가 됩니다. 우리는 요 뒤꿈치 부분 0보다 크거나 같고 2분의 파이보다 작고 파이보다 크거나 같고 2분의 3파이보다 작은 요 뒤꿈치 부분만 가지고 우리는 역함수를 구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약간 좀 떨어진 모양이 되죠. 이렇게 그러니까 떨어져도 주어진 범위 내에서만 우리는 1대1 대응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역함수를 생각할 수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마이너스 1까지 내려가는 그래프, 그렇죠? 그 다음에 1부터 무한대까지 우리가 올라가는 그래프, 이런 식의 모양을 가지고 있는 게 시컨트의 그래프가 됩니다. 자, 시컨트 그래프 아니면 코탄젠트 그래프 이런 것도 많이 보진 못했을 거예요. 잘 기억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물론 이렇게 잡는 정역은 우리가 책마다 좀씩 다르긴 합니다. 이 부분과 이쪽 얘를 잘라서 그쵸 이쪽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뭐 만들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1대1 정역을 적당하게 잘라서 1대1 대응만 만들 수 있으면 역함수 찾을 수 있는데 우리 책에서는 이러한 범위를 가지고
요 범위만 가지고 우리가 역함수를 만들었어요. 물론 다른 책에서는 다른 범위가 나올 수도 있지만 항상 역함수를 계산하거나 이럴 때는 답은 항상 똑같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역함수의 그래프 중에 하나가 이제 코시컨트죠. 코시컨트는 사인분의 1을 그림을 그린 건데 주기는 파이가 되는데 0부터 파이까지가 아래로 볼록인 포물선 모양이 하나 나오고 파이부터 2파이까지는 또 위로 볼록이. 그래서 이렇게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이 이렇게 반복되는 이런 그래프이고요. 마찬가지로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그리고 파이부터 2분의 3파이까지 이 부분만 빗근치 부분만 잘라내서 역함수를 그리면 그렇죠?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마이너스 1까지 그리고 1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 요 정역을 이렇게 잡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라가는 그래프, 내려가는 그래프가 합쳐져 있는 이러한 식의 그래프가 코시컨트의 그래프가 되더라라는 거죠. 자, 물론 그래프를 외워두면 좋긴 하겠지만 실제 문제를 풀 때는 많이 이용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뭐 그래프 이런 그래프가 있다라는 걸 잘 기억해 두시기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자 우리가 역함수에 관한 그쵸 역삼각함수에 관한 성질들인데 사인 인버스의 사인 x 또 사인의 사인 인버스 마치 얘는 우리 뭐죠 f의 f 인버스 x나 아니면 f의 인버스의 f의 x나 다 뭐가 되는 거 x 요게 되는 거죠. 그쵸 x에서 x로 가는 함수라고 봤을 때 우리가 역함수와 원래함수가 합성되면 우리 뭐가 되더라 항등함수가 되는 거죠. 즉 얘가 항등함수가 돼서 이렇게 x로 빠져나오는 거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 다 안에 있는 이런 성분들이 빠져나오게 돼요. 그렇죠? 역함수와 자기 자신이 만났더라라는 거죠. 3번 문제만 좀 풀어보겠는데, 자, 코사인 인버스 x, 지금 x가 이런 범위에 있지만 코사인 인버스 x가 어떤 값인지 모르고요. 그렇죠? 근데 아무튼 합성을 했더니 이런 값이 나왔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 부분 안에 있는 것도 좀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코사인 인버스 x를 우리가 세타라고 하도록 하죠. 자, 그러면 역함수의 성질이 1대1 대응함수니까 코사인 세타가 뭐가 되는 거예요? x가 돼요. 그쵸? 물론 세타는 역함수의 범위에 의해서 자, x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있지만 다시 역함수 원래 함수는 그쵸? 역함수의 범위가 이런 범위니까 원래 함수의 범위는 마이너스 1부터 0부터 파이까지 이렇게 되겠죠.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뭐를 할 수 있냐면 사인의 제곱의 세타 더하기 코사인의 제곱의 세타 이 놈은 항상 1이죠. 그래서 얘를 코사인 사인으로 정리를 하게 되면 사인 세타로 정리하면 1 마이너스 코사인의 제곱의 세타의 루트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붙죠. 근데 세타가 지금 0부터 파이까지 즉 1사와 2사 있기 때문에 그때의 사인 값은 항상 뭐만 가져요? 양의 값만 가져요. 따라서 사인 세타는 플러스 루트의 1 마이너스 코사인의 제곱의 세타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런 걸 하나 찾아냈는데 우리가 다시 여기서 본다면 사인의 우리가 코사인의 인버스의 x 자 코사인 인버스 세타로 치환했으니까 얘는 사인 세타가 되는 거죠. 사인 세타를 이렇게 정했어요. 그렇죠? 우리가 앞에서 계산했거든요. 따라서 얘는 루트의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의 세타 얘랑 되는 거고 자 코사인 세타가 x가 됐으니까 그쵸? 이름을 x로 바꿔주면 루트 1 마이너스 x의 제곱 이렇게 바뀔 수 있더라라는 겁니다. 어떤 특별한 값을 찾아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이 변수 x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계산할 수 있겠더라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는 우리가 어떤 특별한 값들을 보는데 사인 인버스 2분의 1, 코사인 인버스 2분의 1 뭐 이런 것들 역함수를 찾는 게 아니라 사인 인버스 2분의 1 얘를 보면 그쵸? 얘가 뭔지 모르니까 얘를 우리가 x라고 하도록 하죠. 역함수가 존재했던 얘기는 1대1 대응이니까 그쵸? 원래 함수가 사인 양변의 사인을 쳐든가 아니면 원래 함수는 뭐가 돼요? 사인 x의 값은 2분의 1이 되는 거죠. 근데 마찬가지로 사인 인버스가 존재한다는 얘기는 사인 함수가 1대1 대응이 되기 때문에 x의 범위가 제한돼요. 얘가 마이너스 2분의 파이부터 2분의 파이까지로 정의되었던 거죠. 그쵸? 따라서 우리가 뭐가 되더라? 사인 요 지금 4사분면과 1사분면이죠. 4사분면과 1사분면 쪽에서 사인 값이 2분의 1인 거 그럼 뭐가 돼야 돼요? 60도가 되는 2분의 30도가 되는 거니까 6분의 파이 값밖에 없겠죠. 그렇죠? 하나의 값밖에 존재하지 않아요. 1대1 대응이기 때문에 또 코사인 인버스 이렇게 구할 수 있을 거고요. 세 번째 탄젠트 인버스의
마이너스 1 같은 경우도 얘를 모르니까 x라고 하면, 그쵸? 탄젠트 x가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러면 탄젠트 x의 범위는 우리가 마이너스 2분의 파이보다는 크고 2분의 파이보다는 작다거든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4, 4분면과 1, 4분면 쪽에 탄젠트가 마이너스 1이 되는 x 값은 뭐밖에 없어요? 마이너스 4분의 파이밖에 없죠. 그렇죠?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계산할 수 있겠더라라는 거고. 자, 네 번째 값. 네 번째 문제를 보겠는데, 탄젠트 인버스 2분의 1 플러스 탄젠트 인버스의 마이너스 3분의 1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탄젠트 값이, 아무튼 얘를 우리가 풀 때 탄젠트 그러면 뭐를 2분의 1 값을 찾아야 되고, 탄젠트 우리가 마이너스 3분의 1 값을 찾아야 되거든요. 근데 탄젠트 값이 2분의 1이 되거나 마이너스 3분의 1이 되는 특수각을 우리가 알지 못하죠. 그렇죠? 그래서 특수각을 구해서 찾는 것, 위에서처럼 특수각을 이용해서 푸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값을 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풀어줘야 되는데, 그래서 탄젠트 2분의 1을 그냥 알파, 탄젠트 마이너스 3분의 1을 베타 뭐 이렇게 놓도록 하죠. 즉 요거의 값을 알파, 요거의 값을 죄송합니다. 그쵸? 자, 요걸 정의하기 전에 우리가 이렇게 정의해야겠네요. 그러면 지금 마이너스 얘, 그쵸? 요거 값이죠. 그래서 얘 값이 뭔지 모르니까 알파, 요 인버스의 값을 베타. 그래서 얘가 지금 뭐가 돼요? 알파 더하기 베타. 얘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그쵸? 지금 역함수들이 되어 있을 때 그 값을 알파, 베타로 치환했기 때문에 탄젠트 알파가 얼마? 2분의 1이고요. 탄젠트 베타가 마이너스 3분의 1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어떤 공식을 이용할 거냐면 합의 공식, 탄젠트 알파 플러스 베타, 요거의 값을 한번 보도록 하죠. 얘는 1 마이너스 탄젠트 알파 탄젠트 베타 분의 탄젠트의 알파 더하기 탄젠트의 베타, 이렇게 정의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죠? 앞절에서 배웠던 내용이고, 얘를 계산하면 뭐 당연히 1 마이너스 2분의 1에 마이너스 3분의 1에, 그렇죠? 그리고 2분의 1에 플러스에 마이너스 3분의 1 이렇게 계산되니까 얘가 계산하면 7분의 1이 나올 거예요. 따라서 여기서 탄젠트의 알파 플러스 베타, 얘가 뭐가 되느냐 봤더니 7분의 1인 거고, 다시 말하면 탄젠트의 인버스의 7분의 1 값이 뭐가 되더라? 알파 더하기 베타, 요게 되더라라는 거죠. 근데 우리 아까 뭐 했어요? 얘를 지금 알파 베타로 놨으니까 알파 더하기 베타 값을 구해주는 거거든요. 따라서 얘의 값을 다시 한번 쓰면 탄젠트 인버스의 2분의 1 더하기 탄젠트 인버스의 마이너스 3분의 1, 요거의 값은 알파 더하기 베타인데, 지금 알파 더하기 베타가 탄젠트 인버스의 7분의 1 값, 요거랑 같더라 라는 겁니다. 얘도 7분의 1도 특수각이 아니기 때문에, 그쵸? 특수각에 대한 값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구할 수는 없어요. 여기서 멈출 수밖에 없겠죠. 자, 이렇게 우리 계산한다 라는 거고. 자,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쌍곡선 함수예요. 자, 그래서 쌍곡선 함수는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우지 못한 함수 중이에요. 그래서 쌍곡선 함수는 어떤 함수냐면 2의 x제곱과 2의 마이너스 x제곱을 적당하게 더하거나 빼고 뭐 2로 나눈 이런 함수들을 우리가 쌍곡선 함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인에 h가 붙어 있죠. 하이퍼볼릭 뭐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우리나라 말로는 쌍곡 사인 함수, 쌍곡 코사인 함수, 쌍곡 탄젠트 함수, 쌍곡 코탄젠트 함수, 쌍곡 코시컨트 함수, 쌍곡 시컨트 함수, 뭐 이렇게 읽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얘네들은 우리가 뭘로 2의 x제곱 또는 2의 마이너스 x제곱의 합과 차, 그렇죠?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만든 지수, 즉 지수 함수를 이용해서 만든 우리가 함수이더라는 거죠. 정의 자체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만든 거죠. 근데 뭐 삼각함수와 상당히 비슷합니다. 사인, 코사인이 이렇게 정의됐으면 탄젠트 지금 쌍곡 탄젠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렇게 우리 앞에서처럼 쌍곡 코사인 x 분의 쌍곡 사인의 우리가 x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앞에서 우리가 탄젠트 x는 코사인 분의 사인 이렇게 정의됐던 것처럼 얘도 지금 그렇게 똑같이 정의가 됩니다. 나머지도 다 역수로 정의되어 있는 거고요. 그쵸?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2분의, 그쵸? 2x제곱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제곱 분의 2분의 2x제곱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제곱 이렇게 되니까 요것 분의 요거, 그쵸? 내항의 곱이 분모, 외항의 곱이 분자니까 약분하고 2x제곱 더하기 2의 마이너스 x제곱 분의 2의 x제곱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제곱 이런 식으로 해서 마치 삼각함수처럼 같은 식의 삼각함수 성질과 거의 똑같게 만들어 놓은 우리가 지수함수를 만든 함수다라는 거, 새로운 함수예요. 그렇죠? 상당히 삼각함수가 많이 비슷하고요.
지금 보면 쌍곡선 함수들의 그래프들은 실제로 우리가 좀 예측하기는 힘들어요. 지수 함수를 더 빼고 뭐 2로 나누고 더하고 뭐 이렇게 나누고 그쵸? 이런 식으로 났기 때문에 예측하기 힘든데 컴퓨터로 그림을 그리면 우리가 쌍곡 사인은 이런 식의 모양, 쌍곡 코사인은 이렇게 폼선 비슷한 모양, 쌍곡 탄젠트는 이렇게 S자를 좀 길게 그린 거 그쵸? 쌍곡 코탄젠트는 또 이렇게 쌍곡선 모양, 그다음에 쌍곡 시컨트는 이런 모양 그쵸? 쌍곡 코시컨트는 또 뭐 우리가 반비례 그래프랑 비슷한 이런 식의 모양들입니다. 그래서 사람 손으로 그리기는 좀 어렵고요. 이런 식의 그래프가 된다라는 거, 그렇죠? 그래도 그래프를 많이 다루지는 않을 거고 계산 방법만 좀 몇 가지만 잘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성질을 좀 보겠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삼각함수의 기본적인 성질들과 상당히 많이 비슷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쌍곡 코사인 같은 경우도 x 더하기 빼기 y, 그렇죠?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면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원래 코사인에서는 좀 마이너스 플러스였는데 부호가 좀 반대로 갔죠. 쌍곡 사인 같은 경우도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부호를 좀 잘 보셔야 돼요. 부호나 이런 것들이 조금 바뀔 수가 있어요. 삼각함수랑 비교했을 때. 네, 아무튼 우리가 왜 사인 같은 경우는 그쵸? 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는 사인 코사인 사인 뭐 이렇게 나왔던 것처럼 얘도 쌍곡 사인 쌍곡 코사인 쌍곡 코사인 쌍곡 사인 이렇게 또 곱의 순서는 똑같이 나오죠. 근데 여기 부호가 좀 바뀌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좀 조심해서 보자라는 거고, 증명은 우리가 지수함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계산 문제예요. 쌍곡 코사인의 x 더하기 y 이런 걸 보면 그쵸? 얘가 쌍곡 코사인의 x 곱하기 쌍곡 코사인의 y 플러스 쌍곡 사인의 x 곱하기 쌍곡 사인의 y, 요거 되는 걸 한번 보여보도록 하죠. 그래서 일단은 어디 보면 요놈의 값은 그쵸? 그 어차피 여기에 그치? 쌍곡함수의 쌍곡 코사인 함수에 x 플러스 y가 들어갔으니까 2분의 그쵸? 2의 x 플러스 y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 플러스 y 제곱 요게 될 거예요. 그쵸? 자, 요게 되는데 얘네들을 계산해서 얘와 같아지는지를 보여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 쌍곡 코사인이니까 2분의 2의 x 제곱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 제곱 그 다음에 2분의 2의 y 제곱 플러스 2의 마이너스 y 제곱 더하기 2분의 사인이에요. 이번에는 2의 x제곱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제곱 그 다음에 2분의 2의 y제곱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y제곱 이런 식으로 그렇죠? 얘네들을 그냥 곱해서 우리가 정리를 하면 이런 식이 나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쭉 곱해 보면 4분의 그쵸? 2의 지수의 곱이니까 지수함수의 곱이니까 지수끼리 더하면 되죠. x 플러스 y제곱 이렇게 하면 플러스 2의 x 마이너스 y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 플러스 y 제곱 플러스 2의 그 다음에 우리가 x 그다음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의 x 마이너스 y 뭐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얘도 플러스의 4배의 2의 x 더하기 y 제곱 마이너스의 그쵸? 이렇게 하면 2의 x 마이너스 y 제곱 마이너스의 2의 마이너스 x 플러스 y 제곱 마이너스니까 플러스의 2의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 제곱 이런 식으로. 자, 분모가 통분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부호 같은 애들은 사라지겠고요. 그렇죠? 4분의 자, 요게 두 개 있죠. 2배의 2의 x 플러스 y 제곱 다음에 요게 두 개가 있는데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 플러스 y 제곱 이렇게 묶을 수 있겠죠. 그렇죠? 약분하면 2분의 2의 x 플러스 y 제곱 플러스 2의 마이너스의 x 플러스 y 제곱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얘의 모습과 얘의 모습이 같아지더라라는 겁니다. 다른 것들도 이렇게 직접 계산에 의해서 볼 수가 있더라라는 거겠고요. 우리가 여기서 마찬가지로 우리가 뭐 합의 법칙, 뭐 백악 공식, 반각 공식 뭐 이런 것들이 존재를 하는데 좀 유용하게 쓰일 쌍곡선 함수 다른 성질도 좀 몇 가지만 보면 쌍곡 코사인의 2x 값, 그쵸? 얘도 1 플러스 2배의 쌍곡 사인의 제곱 x 뭐 이렇게 또는 2배의 쌍곡 코사인의 제곱 x 마이너스 1 뭐 이렇게 그쵸? 우리가 백악 공식과 좀 비슷한 공식들이 모양이 나오죠. 그 다음에 쌍곡 사인의 2x 값 그쵸? 얘는 2배의 쌍곡 사인 x 곱하기 쌍곡 코사인 x 뭐 이렇게 다음에 쌍곡 코사인의 제곱의 반각 공식 2분의 x 얘네 같은 경우 2분의 우리가 코사인 쌍곡 코사인 x 플러스 1 다음에 쌍곡
사인의 제곱의 2분의 x, 얘 같은 경우 2분의 쌍곡 코사인 x 마이너스 1,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상당히 비슷한 모양들이 나오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가끔 사용할 수 있으니까 좀 잘 기억해 두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리고 우리가 우리 교재에 보면 역쌍곡선 함수가 나오는데, 역쌍곡선 함수 요게 나오는데, 우리가 요 범위는 우리가 이번 학기에 범위에서 제외시킬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인 쌍곡선 함수에 대한 정의, 그 다음에 성질들만 몇 가지 기억하시고요. 역쌍곡선 함수에 대한 문제들이나 아니면 내용들은 다 따로 보지 않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